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현장 임장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살 때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보지도 않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땅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기에 현장에서의 임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불문율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장하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가서 원주민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예상하고 공부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장 시 현지 주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방법도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당 물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첫 방문 때는 현지인에게 굳이 해당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될 때 마을의 주민을 몇 번 만나면서 친해졌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직접적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땅이 왜 지금 팔리지 않았는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같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의심의 눈빛에 원주민들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에 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령 물건이 나와 있는 곳에 방문해서 이 땅이 물건으로 나와서 조사하러 왔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주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의 눈빛으로 정보를 차단하려 하지요. 이럴 때는 저는 이런 화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린 사람입니다. 이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좋아 보여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는데 이곳이 딱 좋은 것 같아 보여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잘 몰라서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네요. 아버님, 이 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트고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은 여기 동네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이 마을에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은 평당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앞쪽에 공사하는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되며 무슨 이유로 도로가 넓혀지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10분 이상 대화를 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의 땅을 전문적으로 사는 투자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왔던 물건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되는 거지요.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이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비밀스럽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김씨네 땅을 왜 팔려고 해? 아마도 큰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하더니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래서 사업 미천 마련하느라 땅을 내놓았다지. 아랫집 이씨네도 작은아들이 식당하다 망해서 땅을 내놓았다잖아. 이런 가십거리들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서로 간에도 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되더라도 숨기려고 하는 심리는 좋지 않은 소식과 함께 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임장 가서 땅 사러 왔다는 정보를 흘리다 보면 땅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에 내 패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 구경 왔다고 하는 가벼운 화법으로 시작해서 점점 알고 싶고 찾고 싶은 내용들의 수위를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임장하는 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임장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정확하게 보고 특징적인 것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임야를 임장한다면 임장하는 땅의 모양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큰 땅을 매입할 때는 카카오 맵 지도를 켜서 인공위성 GPS 신호를 따라 매입할 땅 경계선을 따라 밟고 다니면서 땅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보며 자세히 확인합니다. 땅이 패이거나 솟아난 곳이 있는지, 돌이나 바위가 있는지, 묘지가 있는지, 나무는 잡목인지 소나무가 많은지 알아봐야 하고, 소나무가 많다면 인목도가 150%가 넘게 분포되어 있으면 개발이 어렵고 특히 보호수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임야를 임장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평수가 큰 땅은 땅 모양을 신경 써서 봅니다. 개발했을 때 땅 모양이 제대로 나와야 하고 분필하는데 어렵지 않은 모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최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가 제일 좋습니다. 평수가 큰 땅을 사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재외지가 꼭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재해지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에 땅을 보는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보고 또 봐야 합니다.
특히 재외지가 많이 발생되는 땅은 토목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땅은 아마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땅값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에 그만큼 신경을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도로나 배수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 땅을 임장하다 보면 해당 물건 주변에 도로가 붙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도로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도로 지분을 반드시 확보하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용 승낙이 되지 않거나 도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발을 할 수 없기에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의 실수가 가장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하는 땅 주변에 사는 이웃과는 절대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절대로 땅과 함께 붙어 있는 이웃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돈을 주고 사용 승낙을 받을 때도 감정이 상하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량 난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배수로입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에 구거나 하천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도로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 건축 준공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 같으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찾아보면 오수관이나 우수관 같은 맨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결시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배수관을 개설하지 못한 곳이 국가의 소유이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만든 사도나 배수로이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승낙을 받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도로와 배수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토목회사 지자체 담당자와 미팅을 해서 꼭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임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하고 주변 지역들을 탐문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장하는 땅의 주소를 현지 공인중개사님들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땅 같으면 오히려 해당 물건 정보가 뒤로 공개되어 땅값이 올라가든지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길 수 있고 매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을 매입할 때는 꼭 임장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임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임장이 즐거워지고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현장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일도 발생되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향상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새 임장의 달인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에 위치한 아주 기가 막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잘 알고 있는 부동산 박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김 대표님, 오늘 김 대표님과 함께 상의할 일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꼭 좀 시간을 내주세요. 아, 네. 근데 무슨 일 생기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거래도 되지 않고 물건을 찾는 사람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 좀 드리려고요. 갑자기 금리가 상승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더구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심해져 급하게 급매로 아주 좋은 물건이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라 물건이 나쁘면 더욱 거래가 되지 않기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제일 좋은 물건부터 내놓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듣다가 유독 신기리에 있는 토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여러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지역이라 이 물건은 곧바로 정리할 수 있는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대표님, 신기리 물건은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기에 투자자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내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땅을 자신있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을 이미 했기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충분히 학습한 상태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특징은 첫째, 2차선에 딱 붙어 있어 누구나 탐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좋은 땅입니다. 둘째, 도로에서
전면 90m나 붙어있는 땅 모양 중에 최고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셋째, 붙어있는 도로도 사도가 아닌 공도이고 배수로도 길 건너 구거나 땅 뒤쪽으로부터 하천 부지까지 되어 있어서 허가받고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안성 제5산업단지가 현재 보상이 마쳤고 곧장 한 달 뒤부터 공사가 진행된다고 시청 담당자로부터 직접 확인한 상태이고, 특히 제5산업단지와 150m 떨어진 최적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땅 바로 길 건너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음 달이면 허가가 떨어진다는 진행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가격은 평당 120만원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았다가 현재 급매로 평당 80만원으로 내린 상태이기에 이만한 토지를 이렇게 저렴하게 매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충분히 소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물건은 누굴 소개해 주는 것보다 내가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땅이기에 이런 것은 남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이 땅 주변 입지를 파악해보면 향후 2024년에 서울 세종고속도로 서운 입장 IC가 개통하는 근교의 위치에 있어서 곧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다양한 수요처들이 필요한 땅이 될 것이고, 그런 호재에 힘입어 지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평택 부발선과 동탄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만나는 환성역이 개통되기에 안성철도역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좋은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위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남을 주는 것보다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토지값 전체 4억 원 중에 3억 원이 대출이 나오기에 현금 1억만 있으면 4억 원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을 꼭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교육을 듣고 매수 물건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객이 있어서 이런 분께 이런 좋은 물건을 드리고 싶어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안성에 정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요? 저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이 충분히 알아보셨기에 믿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땅은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에 가계약금부터 입금하시고 정식 계약을 주중에 바로 오셔서 작성하시지요 라고 설명드리면서 매입한 물건에 대한 주소와 물건에 대한 내용을 30분가량 전화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계약금 1천만원을 매도자 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틀 후 정식 계약 일자를 잡고 기다리는 중 소개해드린 매수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이 땅 도로가 혹시 사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배수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입지 분석을 한 땅이고 이 땅 붙어있는 뒤쪽이 하천 부지이고 길 건너에 구거가 있어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배수로 문제는 해결되고 주변 시세나 토목 건축 허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아보았고 허가 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도 믿지 못하는 문자를 보내와서 도로나 배수로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장 내일 계약 일자가 되었는데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대표님, 여러모로 애를 써주신 점은 감사합니다만 이번 계약은 못할 듯합니다.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말고 다른 토지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이럴 때 가장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매도자나 매수자나 얼굴 보기가 민망해집니다. 매도자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 해결해 드린다고 장담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미안하고, 매수자에게는 나름대로 좋은 땅을 소개해 드렸는데 본인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결국 좋지 않은 땅을 본인에게 소개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에 다시 얼굴 보기가 정말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4억 이상의 땅을 사는데 믿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걱정이 되어 주변 다른 전문가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토지에 대한 책까지 출간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전문가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얕은 지식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이 땅에 대한 믿음과 또한 저에 대한 믿음까지 훼손되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땅의 정보는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 내막을, 이 땅에 대한 호재를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토지이용 계획원을 보며 땅에 대한 특징과 안성 전체 도시개발계획 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는 알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숨겨진 특징과 호재를 과연 외지 전문가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과 지점 외에는 함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도 하지 않았던 타 지역의 땅을 분석해 달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며 이 땅의 용도지역, 지목, 평수, 공시지가, 개발행위 제한 같은 서류에 나와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전문가를 존중합니다. 저보다 많이 알고 있기에 더욱 신뢰합니다. 제가 처음 타 지역에 가서 권리 분석, 입지 분석을 할 때 그 지역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이유도 타지에서 온 내가 원주민 공인중개사보다 절대로 많이 알지 못하기에 원주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정보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들려서 확인해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내가 분석하지 않은 지역의 땅을 함부로 평가해 드리진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인 스스로 믿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100% 신뢰했다면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계약을 취소한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은 제가 곧장 계약을 했습니다. 좋은 분께 선물로 주려고 했던 땅인데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남 주기가 아까워 제가 곧장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은 1년 안에 투자 대비 2배, 2년 안에 투자 대비 3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땅은 이미 오르기로 확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확정적인 이유는 첫째, 안성 제5산업단지에서 150m 떨어진 최고의 위치입니다. 둘째, 입지로 보면 2차선 도로 전면 90m에 붙어 있고 길 건너 대규모 물류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가격은 시세 반 가격입니다. 넷째, 모양은 도로에 붙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기에 분할해서 팔 수 있는 최고의 땅이기에 출구 전략으로 보면 최상의 토지라는 확정된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불신이 1년 안에 수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백안면 캠핑장 임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한 오후 직원인 소이사가 대표님 가을인데 산으로 놀러 가실래요? 응, 좋지. 단풍이 한참 물들어가고 있는데 올 가을을 이렇게 보내기 아깝네. 백암으로 가시지요. 캠핑장 물건이 나왔는데 대표님의 입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건이 나쁘지 않고 실사용자가 손만 조금만 보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회사 사원이 놀면서 일하자입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남들 눈으로 보면 놀고 있는 것 같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임장활동이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답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임야를 찾아 돌아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현지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며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커피 대접받고 때가 되어 배가 고프면 최고의 맛집을 찾아 근사한 식사를 하고 식사 후 카페에 들려서 커피 마시면서 임장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신기해합니다. 가끔씩 교육생들 중에 몇 명씩 불러서 임장 갈 때 함께 가기도 합니다. 임장이 끝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장은 처음 겪어봅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네요. 책으로 공부하고 말로만 듣던 내용들을 임장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 상당한 지식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이야말로 물건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고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소이사와 함께 평택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석천리로 향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며 가을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산으로 향하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즐거운 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리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용인 원산면까지 8km, 용인 백안면까지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시내에서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온 곳까지 15분이면 충분히 도달하고 백암까지도 같은 15분 거리이기에 향후 캠핑 인구가 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주변을 살펴보면 캠핑장에서 용인CC 정문까지 100m 떨어진 곳이라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으로 홍보 효과가 아주 좋은 곳이고 또한 길 건너 맞은편에는 힐링 아일랜드라는 대규모 관광 농원이 공사 중에 있고 1년 내에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더불어 홍보 효과가 저절로 되기에 캠핑장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성지도로 자세히 살펴보니 10분 거리에 용인 대장금파크 세트장이 있어 캠핑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세트장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캠핑장과 50m 떨어진 길가에 붙어있는 두부집에 들려 식사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골프장이 바로 앞에 있어 라운딩을 마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가는 맛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캠핑장을 둘러싼 다양한 소재들이 풍부한 곳이기에 입지 조건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캠핑장 내부를 둘러볼 차례입니다. 캠핑장에 장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텐트와 캠핑카가 여러 대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어놓은 너티나무들이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각종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캠핑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특별히 조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캠핑장 가장자리로 가보니 널찍한 개울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어서 여름에 손님들이 오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이곳 도랑에 물이 충분히 흐른다면 한번 다녀간 고객들은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곳 캠핑장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이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그만 캠핑장에는 이렇게 큰 수영장을 만들기가 곤란할 텐데 수영장까지 딸려있는 이런 곳은 향후 캠핑장을 새롭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 용인 시내와 가까운 곳이고 향후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설 원삼과의 거리는 8km 떨어진 15분 거리에 위치한 캠핑장이고 이미 용도 지역상 계획관리 지역이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전용비를 낼 필요도 없고 캠핑장 내부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다 만들어진 캠핑장이기에 손볼 필요도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의 캠핑장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 내부에 허름한 관리동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무허가 건축물이라 소개해 준 분께 연락해서 무허가 건물은 철거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요즘 캠핑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곳 주변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시설을 다시 재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글램핑장으로 개조를 해서 만든다면 1238평이기에 20개 이상의 글램핑 숙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주변 글램핑장 수익이 1일 15만원 이상 하기에 하루 300만원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해도 한 주에 900만원, 한 달에 3,600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중에는 문을 닫고 주말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한 달에 3천만원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땅은 평당 100만원이고 1238평이기에 12억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감정가가 매우 높게 나와서 대출이 8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현금 4억만 있으면 1238평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캠핑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수 후 향후 시설은 관리동 작은 것 하나 짓고 곧장 허가받아 운영하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땅은 정말 남주기 아까운 땅입니다. 시간만 허락되면 직접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고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캠핑장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직장을 탈출해 새로운 삶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시간과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임장을 자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주 좋은 물건들이 수시로 나오고 사업의 기회 또한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만큼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면 기회는 인생에 3번이 아니라 수시로 온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용인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으로 들어온다고 발표한 지가 무려 4년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3년 동안 묶였고 1년 추가되어서 거래는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 보상이 95% 이상 이루어졌고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이 되는 용인 SK 하이닉스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축구센터가 철거 작업을 시작했고 중릉리 아래쪽 보건소 건물이 이미 해체되었고 오폐소 시설 부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지 내 나무들을 벌목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토목 작업으로 이어지고 작업자들로 채워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사실 지금이 매수 타임입니다. 좋은 땅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4년 동안 오른 땅보다 단 6개월 만에 더 오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매수 타임입니다. 잘 아시는 지인을 통해 80억 정도 되는 물건을 소개받았습니다. 7,000평이 넘는 큰 땅이라 금액적으로 무거운 물건이지만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평 단가로 따지면 평당 120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장을 갔습니다. 제가 임장 시 주로 확인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 목적물에서의 거리, 두 번째 입지, 세 번째 도로의 폭 및 배수로, 네 번째 땅 모양, 다섯 번째 목적지 내의 형질 및 축사, 고압선, 공사 시 민원 발생 환경 같은 것들을 짚어봅니다.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는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직선 거리 2km이고 이 정도 거리면 차량으로 5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거리는 아주 만족할 만한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입지는 현재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더구나 이 땅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저수지가 있어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와도 입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현재 전원주택이 수십 채 이상 들어와 있어서 더욱 아늑한 분위기의 산자락 아래에 있는 임야입니다. 도로를 살펴보니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향후 이 땅이 개발되더라도 충분히 차량 통행에 방해받지 않음을 확인했고 배수로 또한 주거단지가 있어서 도로 아래에 묻혀있는 배수로를 찾았고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땅 모양은 도로에서 340m나 붙어있는 땅이라 향후 매매에 의한 필지 분할이나 허가에 의한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는 출구 전략상 최적의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이기에 향후 일반 투자자들이 농지 매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지목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잎목도를 보니 소나무는 거의 없고 도토리나무 같은 잡목들로 덤성덤성 있어서 잎목도나 울패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 경사도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15도 이하라 이것도 문제가 없었고 땅이 7,000평 이상 되는 높이가 낮은 임야이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넓은 임야에는 위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지 묘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000평 전체를 다 둘러보아야 합니다. 땀을 흥건히 흘리면서 등산을 했습니다. 30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탐문하던 중 양지 바른 곳에 역시나 묘지가 한 개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무연고지 묘지가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묘지였습니다. 이렇게 임장하면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꼭 메모해 놓고 매입 시 특약사항에 묘지 이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언제까지 이장시킨다는 특약사항을 기록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위약금 같은 사항도 계약 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야 곳곳을 확인해 보니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 땅을 주변으로 축사가 있는지 고압선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축사나 고압선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임장을 하고 나니 대략 매수해야 하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2km 떨어진 위치에 입지는 저수지와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아늑한 위치이고 이 땅 주변이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어진 최상의 입지이고 도로와 배수로는 건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땅 모양은 도로에 340m나 붙어 있어 원형지 상태로 필지 분할하기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니 축사나 고압선이 없고 개발 시 민원을 제기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사도, 잎목도, 울패도 같은 허가사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연고지 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임장을 하고 나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에 반값으로 나왔지만 80억 이상 하는 땅을 사서 어떤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실 80억도 무거운 금액인데 2배 이상 수익을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 160억 이상으로 팔아야 하는 기분 좋은 수익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땅을 소개한 지인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이 매물로 나오게 된 배경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이런 큰 땅은 보통 여러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주의 동의를 다 받았는지, 잔금 기간은 1년 이상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개발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잔금이 가능한지 같은 조건들이 성립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큰 땅을 사면서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땅은 누구도 쉽게 살 수 없기에 매수하는 사람 우위로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협상력도 중요합니다. 마냥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사면 됩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애가 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은 끝까지 가보면 결국 매수하는 사람 조건으로 계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과연 저는 살 수 있을까요? 강연을 통해 만약에 매입이 되었다면 매입한 스토리를 들려드릴 것이고, 매입이 안 되었어도 왜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 가격으로 나온 땅은 출구 전략상 문제가 없다면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렇게 큰 땅을 산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권리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반가격에 나와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큰 땅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매입합니다. 이렇게 큰 땅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땅을 작게 분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고, 출구 전략상 작게 만들어진 필지들을 분양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수익을 만들고 자산가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성시에 보면 율곡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용인 SK 하이닉스까지도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보통 평당 70, 80, 9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평당 20만 원 하는 물건이 있어서 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이 저물어 가는 어느 날 평소 좋은 물건을 잘 구해주시는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표, 진짜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한번 볼래? 아, 네 형님. 형님이 보신 물건이라면 보증수표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야, 이 물건의 값이 시세 반가격 이하로 나와서 좋긴 한데 김 대표가 원하는 지역은 아니야. 안성시 삼중면인데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저는 제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 어떤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 형님이기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화성 송산 그린시티,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 용인 SK 하이닉스, 원산, 백안면 주변으로만 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당 단가가 워낙 낮아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임장을 갔습니다. 평택에서 가다 보면 안성 고3 저수지를 지나 보계면 북가연리를 따라 천주교 추모공원을 고개 넘어서 덕산 저수지를 지나면 바로 삼죽면입니다. 삼죽면에서 백암 쪽으로 325번 도로를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해당 물건지가 나옵니다. 이곳을 가끔씩 지나갔기에 그다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325번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곧장 백암면입니다. 백암면은 용인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이기에 정확하게 지리적인 위치를 재점검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용인 SK 하이닉스에서부터 백암까지 7km이고 원삼까지 8km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따져봐도 15분이면 용인 백암면과 용인 원삼면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주 도로인 안성에서 용인 원삼으로 올라갔던 57번 도로를 통해서만 갔던 것을 용인 SK 하이닉스 뒤편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성 삼중면을 너무 간과했던 것입니다. 거리상 시간상으로 봐도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 SK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임장 나왔던 물건지에서 정확하게 차를 타고 용인 SK 원산면까지 가보았는데 정확하게 13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지리적인 위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장 물건지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백안면으로부터 7km의 위치에서 향후 용인 SK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이곳까지 충분히 주거지역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지는 주변 마을이 신도시처럼 마을 전체가 전원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깨끗하고 잘 조성된 전원마을입니다. 약 80여 채가 넘는 새로 짓고 있는 전원주택 마을이기 때문에 향후 용인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거주해도 좋은 전원주택 마을이 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25번 도로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4m 도로도 2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를 지난달 마쳐서 차량 통행이 수월한 곳이고, 주변으로 보면 MBC 드라마 세트장이 있고 용인 CC 골프장도 가까운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고, 자연보존구역이라 산업단지가 거의 없고 순수한 사람들만 사는 조용한 전원마을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로나 배수로를 체크해 보았는데 먼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토목회사에 의뢰했고 6m 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배수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당 물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물건지와 붙어있는 곳에서 배추를 뽑고 있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가다 이 전원마을이 너무 예뻐서 이곳에 집을 지을 땅을 찾고 있는데 이곳이 살기 좋은지 어떤지 잘 몰라서요. 이렇게 임장 왔을 때는 실제로 이곳에 땅을 사기 위해 왔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어 있고 투기꾼으로 오해를 하기도 해서 이렇게 가벼운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하시던 아저씨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곳에 10년 전부터 땅을 사놓고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하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땅을 사놨는데 2배 이상 올랐지만 아직도 시골이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맞은편 잘 지어놓은 전원주택 주인이 이곳 전체를 개발한 사장입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장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러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도 있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이나 인근 부동산에 들려서도 곧바로 물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땅을 사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나왔던 물건이 순식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물건값이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반값 이하로 나온 물건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곧장 지주에게 찾아가 그 가격보다 더 많은 값으로 팔아주겠다고 선수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실제로 팔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올려놓는 꼴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임장 시에는 필요한 말만 하고 임장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물건지 주변에 대한 시세나 주변 환경이나 호재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같은 동네 주민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이 임장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주변의 실제 가격들을 주변을 탐문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저는 주택 부지가 대략 평당 70에서 80만원 정도로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보러 온 땅은 평당 20만원이기에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이 나왔음을 이곳에서 방문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임장하다가 이웃들과 대화하다가 실수해서 주변 가격이 평당 70에서 80만원인데 내가 본 물건이 평당 2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분야에서 선수이면 당장 지주를 찾아서 협상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 땅은 상승된 가격으로 다시 매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좋은 물건은 임장 시 절대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 모양은 아주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이곳이 상가를 짓는 입지가 아니라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야 하는 지역이라 어차피 땅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개발을 통해서 내부의 길을 만들고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축사가 있는지 고압선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니 다행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5,160평이나 되는 물건이라 꼼꼼하게 카카오맵을 활용해서 구석구석 인공위성 GPS 좌표를 따라가며 땅의 형질을 파악하고 인목도, 울패도, 경사도를 확인해 보니 이처럼 좋은 물건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묘지가 이 땅 경계선에 2개가 있었지만 이 땅 끝자락에 붙어 있는 묘지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위치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고지 묘지가 땅의 정중간에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지만 5,160평 중 맨 끝에 경계선에 붙어있는 이 정도라면 해결이 안 되어 빼버린다고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가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야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비도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는 형질로 되어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장 후 곧장 소개해준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 땅 매입 후 개발하면 충분히 경쟁이 있습니다. 계약 일자를 잡아주세요.
하고 부탁드리고 일주일 후 정식으로 10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은행에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이 땅은 대출이 8억 3천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감정평가를 하면 임야가 제일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개발 전 임야는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놓고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면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놓지 않은 원형지 땅인데 80% 이상 대출이 나온단 말에 이 땅의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 계약이 파기될지도 몰라 잔금 일자를 앞당겨 일찍 등기를 가져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땅은 사실 제가 권리분석, 입지분석상 놓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호재인 용인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15분 거리의 모든 땅들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용인 SK하이닉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이곳의 땅들은 또 한번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통 주변 호재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 토지들은 토목공사 후 평당 120에서 15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이곳 율곡리 땅들은 토목공사 후 8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수요가 많지 않아 지금은 이렇게 저렴하지만 물량이 다 빠지고 나면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뛰어 올라갑니다. 다시 돌아보면 전원주택 단지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1560평의 임야를 평당 20만원에 샀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